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돕는 풀스메이커입니다. 오늘은 기업은행 조금 늦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국민은행이랑 다른 거 첨삭하느라고 좀 늦게 올렸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요거를 올릴까 말까, 기업은행 올릴까 말까 하다가 댓글로 기업은행도 올려주시면 안 되냐 하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영상을 만들기로 했고요. 댓글로 제가 올린다고 했죠. 수요일 내로 약속을 또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가급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필요한 영상들,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나도 알아야 돼서 그거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게요. 왜냐?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니까. 아무튼 오늘 지금 기업은행 하반기 자소서 가이드 영상 시작하겠고요. 제 소개드리면 이거 나를 다 누구나 알 때까지 다 계속 할 거야. 아마 삼성증권 출신이고요. 저는 작년에 공식적으로 퇴사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만 하고요. 대부분 은행, 증권사가 메인이고 운용사도 하고 합격한 사람이 있고 증권, 카드, 보험 뭐 다 해요. 금융권이면. 그래서 금융권 취업하실 때 이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나 운용사 또는 보험사, 카드사도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상단에 QR 스캔 하시면 이런 게 떠요. 저는 첨삭도 하는데 첨삭, 면접 코칭, 1차, 2차, PT, 세일즈, 토론 뭐 온갖 거 다 해요. 그래서 금융권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는 모든 코칭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 프리패스 패키지는 참고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건데 1년 동안 1년 안에 합격이 안 된다. 그러면 환불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취업 패키지로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대표 합격자들 영상이고 취업 패키지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대표 합격자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 말고도 합격한 친구는 수도 없이 많지만 영상을 다 못 찍어서 인터뷰 영상 뭐 바로 그냥 연수 들어간 친구도 있고 해서 시간이 안 맞는 친구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모든 합격생들, 합격자들을 인터뷰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들 말고도 많이 있다. 그래서 합격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 나는 금융권 취업에 필요한 게 뭔지 제대로 알고 있고 그걸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융권 취업 막막하다. 이거 뭐 잘 안 된다. 계속 도전하는데 실패한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합격시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보고 계실 분들 이거 아마 이거는 이 영상은 멤버십 선공개를 안 하는 영상이에요. 왜냐면 제가 조금 늦게 올리기도 했고. 근데 이미 지금 이거 찍기 직전에 신한은행 자소서 가이드 영상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이 선공개로 해놓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이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멤버십 가입하셔서 이런 앞으로 계속 자소서 가이드나 아니면 이 면접 대비 영상 올릴 건데 그거 다 이 선공개로 할 거거든요. 멤버십 분들 먼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일반 팬이나 이 불스 광팬, 형광팬인데 그 두 개의 제도가 있는데 일반 팬만 가입하셔도 선공개 영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2,990원에 단돈 2,990원에 누가 아까 댓글로 하셨던데 커피값보다 저렴한 2,990원에 이 좋은 영상들 보실 수 있으니까 남들보다 미리 본다는 건 남들보다 먼저 준비하고 그만큼 더 빨리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입하셔라. 기업은행 요거를 제가 올릴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는 서류 합격률이 평균적으로 60에서 70%가 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내 가이드가 필요할까 싶어서 안 올린 것도 있었는데 필요하다 하시니까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서류 적부이기 때문에 판단이 이 서류 통과 기준이 이 서류 합격률이 높다. 그래서 블라인드나 뭐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블라인드 이런 거 위배하지 않는 한 거의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기업은행은 총 180명 채용하고요. 구체적인 숫자까지도 채용 인원까지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 기준으로 11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지역인재 30명, 디지털 12명 뭐 이렇게 뽑고 있고요. 서류 접수 마감은 9월 15일. 지금 이거 9월 10일 밤에 찍고 있는데 5일밖에 안 남았죠. 그래도 대부분 아마 마감 3일 전부터 막 쓸걸? 그치? 안 봐도 알아. 미리 써두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아직 안 쓰신 분들 있거나 아직 못 쓰겠다 하신 분들 있으면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가이드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쓰지 말고. 그리고 2025년 하반기 네 번째 이거 제목 안 바꿨네. 하나은행이 아니라 기업은행이고요. 2023년도 기준으로 1차 서류 전환 합격률이 그냥 서류 통과 확률이 85%였어요. 요거는 이제 저도 어디서 보고 참고한 거고 제가 낸 통계는 아닙니다. 근데 보통은 항상 매년마다 매 반기마다 서류 합격률은 60에서 70%는 무조건 넘었다. 왜냐? 적부기 때문에. 적부란 무엇인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입행 지원서, 자소서의 내용의 불량 또는 불성실이 적부의 판단 기준인데 은행명을 잘못 적거나 뭐 예를 들면 기업은행인데 국민은행이라고 적는 이런 사람들 있어요. 분명히 아직도 이거는 매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정신 빠진 사람들아. 그렇게 적지 마. 얼마나 간절함이 없으면 지금 기업은행 지원하는데 국민은행 그 소리는 자소서를 복붙했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긴 해요. 없을 것 같지? 있어요. 그래서 은행명 오류 또는 표절하거나 뭐 예를 들면 무관한 반복적인 표현을 쓰거나 뭐 예를 들면 기업은행은 최고의 은행입니다를 한 10번 정도 쓴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또는 분량 부족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블라인드 저촉되는 경우 예를 들면 나이, 성별, 이름, 학년 뭐 이런 거 쓰지 말라 했는데 실수로 써두신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서류 탈락한다. 하지만 70에서 80% 이상은 합격한다. 그래서 지금 기업은행 이거 자소서 가이드 영상을 찍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블라인드 위배 사항을 잘 숙지해라. 예를 들면
의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이런 것도 안 돼요. 왜냐면, 아버지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들 있던데, 이거는 블라인드 위배예요?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그 기업은행 인사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고요. 그런 게 있으면, 기업은행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인사팀에. 그리고, 불량 부족으로 탈락하지 않으려면, 운항별 이 제한 분량의 80%만 넘으면 돼요. 예를 들면, 1000자다. 그러면 800자 이상만 쓰면 분량 부족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으니까 80%만 채우시면 돼요. 꼭 100% 채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있을까 모르겠는데 기업은행은 나한테 청산 안 맡기겠지? 그치? 별로 기업은행 문의는 없었어요. 그 대대로 역사적으로 나한테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한 10명은 넘었었는데 지금까지 굳이 적분대 첨삭이 필요할까 싶으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한테 청산 안 받아도 되고 기업은행은 기업은행 어차피 적분대. 근데 만약에 이 면접까지 염두해 두고 자소서를 최고 퀄리티로 만들고 놓고 싶다. 왜냐? 면접까지도 잘 합격하려고 하고 싶으면 합격하고 싶으면 그러면 나를 찾아오시는데 지금 불과 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할까 싶긴 해요. 내가 아마 안 될걸? 근데 혹시 기업은행 보시는 분들 중에 첨삭 필요하다 싶으면 제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 댓글로 이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굳이 내가 필요할까 싶어요. 아직도 이거 찍는 지금도 이걸 굳이 내가 찍어야 될까 하고 있지만 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찍고 있다. 여러분 그 댓글 남겨주신 분 보고 계시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그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요. 가급적이면 내가 찍을 거예요. 그 말씀 요청 주시는 건. 자, 이 기업은행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 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어떻게 다르냐를 아는 것부터 이 기업은행 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에요. 이 국책은행이자 특수은행이거든요. 우리나라 특수은행이 뭐뭐 있냐? 한국수출입은행, KDB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이렇게 있어요. 더 있나? 이 세 개일 거예요. 근데 시중은행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대주주 여기 보이시죠? 대주주가 기업은행의 대주주가 기획재정부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라고 돼 있죠. 이 지분율이 거의 60%인데 이거는 사실상 준공공기관이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과의 차이를 아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합격이 결정이 된다. 합격의 출발점이 시중은행과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제가 이거를 기업은행이나 농협은행 지원하실 때, 이 면접 코칭할 때나 자소서 첨삭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농협은행, 기업은행 둘 다 시중은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을 가진 회사들은 그 특수한 목적을 이해하는 게 합격의 처음 시작이죠. 끝까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는 걸 아시죠? 보통 대부분 알 거야. 그래서 설립 목적 자체가 중소기업법에 근거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은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 지금부터 앞으로 설명할 이 모든 내용의 포커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이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업은행이 민간기업 시중은행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영원히 반복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업은행 핵심 가치는 신뢰와 책임, 열정과 혁신, 소통과 팀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키워드로 자소서를 어필하실수록 좋다. 개요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대주주 이 기업은행인 거, 기업은행이 아니라 정부인 거, 대한민국 정부인 거 보여드렸고요. 설립 근거는 중소기업은행법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자금은 중소기업은행만이 차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중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중금채는 그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근데 그 기업은행의 장점이다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 요건이 시중은행보다 덜 까다롭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대출 시장 점유율 1위가 중소기업 은행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시중은행은 이 중소기업 대출 실행할 때 그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중소기업 은행보다, 기업은행보다. 근데 기업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더 좋은 조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잔액도 시중은행 MS, 시중은행보다 이 시장 점유율이 높다, 1위다. 24% 정도인가 그래요.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장점인 반면에 이거에 치명적으로 병행하는 단점이 있어요. 항상 따라다니는 고질적인 기업은행의 문제가 뭐냐? 바로 대출 건전성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뭔지 모르는 사람은 찾아서 지금 공부하세요. 모르면 안 돼요. 은행 지원하는 사람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대표적인 건전성 판단 지표인데 이 고정 이하 것들의 여신 비율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2021년에 0.85였는데 지금 2025년 6월 기준으로 1.37까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말은 기업은행의 고질적인 문제가 곧 대출 건전성 악화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은행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은 실행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취약차주기 때문에 대출 건전성이 안 좋을 가능성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시중은행 대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시중은행은 오히려
이 대출 건전성이 확보된 우량 차주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반면에 기업은행의 단점은 우량 차주만 취급할 수 없다. 왜냐? 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대출 건전성을 희생하면서도 이 자금 지원을 실행하는 이 은행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필요한 게 뭐냐 물어봤을 때 만약에 면접에서 기업은행의 약점은 뭐고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기업은행의 이 치명적인 단점은, 유일한 단점은 대출 건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사명을 실현함과 동시에 이거에 따르는 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가는 항상 공존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은행이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아주 모범적인 답변이 되겠죠. 어쨌든 기업은행의 지금 최대 골칫거리는, 내가 만약에 기업은행 사장이었다. 이거 보고 이거 어떡하지 싶을 거야 나는. 근데 기업은행은 뭐 거의 공공기관이라서 아마 그 임기 채우면 다시 떠나는 사람들이라 이 사장들은 별로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기업인이었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대표 이 사장은 이거 골몰이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 대출 건전성 악화되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리고 이 중소기업 그 원화 대출금, 기업은행의 원화 대출금에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83%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거의 이 중소기업 대출로 먹고 산다고 하면 좀 그런가? 메인 비즈니스가 중소기업 대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순이자 마진 님이라고 하는데, 이 님도 만약에 모르시는 분 있다. 그럼 지금 당장 이거 멈추고 검색해서 다시 공부하고요. 헷갈린다. 이거 단어는 아는데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거 멈추고 다시 공부하세요. 그리고 다시 와요. 다시 와야 돼. 님, 이 순이자 마진인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24년 2Q부터 매 이 쿼터마다, 이 매 분기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뭐냐? 시중의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은행이 지금 최근에 계속 동결하고 있지만 아마 지금 이거 9월 달에 FOMC 열리면 미국 기준금리 인하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도 또 영향 받겠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당분간은 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하락할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순이자 마진도 하락이 된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이자이기 때문에 시중의 이자율이 떨어지면 이자 마진도 줄어드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떨어져 왔다. 그래서 지금 대출 건전성은 악화되고 반면에 수익성도 악화되는 이런 진퇴양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업은행은. 그래서 지금 다행히 지금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채용해서 다행이다 싶겠지만 사실 무리하게 채용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대표였잖아. 야, 지금 채용할 때냐고. 지금 100명, 원래 몇 명 뽑았어? 200명 뽑았냐? 야, 100명으로 줄여. 지금 그 신입 채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어떻게 해, 이거 우리 망하게 생겼어 라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뽑는다. 왜? 국책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수행하는 일환 중에 하나예요. 채용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땡큐지.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중소기업 대출이 전체 대출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가계대출은 14%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메인 고객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 예금 구성, 그러니까 이 수신 잔액 중에 50% 정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금채다. 그래서 이 기업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은 중금채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중소기업 채권인데, 중소기업 금융채인데 기업은행만 활용할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죠. 요거 보시면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자금은 중소기업만이 차입할 수 있다. 이 소리가 여기 중소기업 은행은 중소기업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소리가 중금채는 기업은행만 발행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중금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이 예금 수신보다 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금채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문항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개 문항이 있고요. 각 1500 바이츠예요. 글자 수가 아니라 1500자가 아니라 1500 바이츠고요. 이 바이츠는 반 정도 나누시면 돼요. 750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번 문항은 지원 동기고요. 2번 문항은 팀원으로서의 활동 경험, 즉 조직적 합성, 협업 역량이고요. 3번은 본인의 단점과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과정. 4번은 회원으로서의 차별화된 역량이 뭐냐. 활용 사례를 그 차별화된 역량을 활용해서 성과를 도출한 경험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지원 동기, 조직적 합성, 직무적 합성, 직무적 합성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문항 전체 구성 4개는 일반적인 구성이다. 정석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소서 쓰기 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순서대로 쓸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필요한 역량이 뭔지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그 역량 키워드를 배치시킨 다음에 이 역량은 이 핵심 메시지와 이 역량은 몇 번 문항에서 무슨 에피소드로 활용해야지 이렇게 먼저 큰 그림부터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작성해라. 탑다운 방식으로 작성하는 게 오히려 더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더 빠른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번 지원 동기예요. IBK 기업은행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 문항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기업은행의 존재 목적과 역할을 아세요? 중소기업 금융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체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중소기업 은행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삼았다고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그러면 그 경험으로 그냥 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는 금융을 통해서 돕는 이 중소기업 은행원이 되고 싶다. 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해 그렇게 아시겠죠? 그 문화 의도거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관련해서 이렇게 기업은행의 강점, 경쟁력, 주요 성과 사례 이런 거 조사해 보시고요. 조사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기업은행이 왜 설립됐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 강점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본인이 느꼈던 기업은행의 매력 포인트를 지원 동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 보겠습니다. 영업점에서 근무하면 보람을 최우선으로 가치로 삼다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핵심 메시지 배치하신다고 했죠.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건 보람이다. 자, 이때 문항은 1번 문항이 그거였어요. 본인의 이 직업 선택 요소 이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이런 문항이었고 그걸 통해서 지원 동기를 어필해라. 이게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타은행 서포트 국지서적, 국지서 수행 당시에 고객 응대 업무 맡았다. 직무 유사 경험 가장 좋은 건 그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유사 경험을 통해서 이 지원 동기 제시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속. 직무 경험 제시했어요. 이때 어르신 고객을 뭐 도와드렸다. 뭐 이런 저런 얘기 나오고요. 오른쪽에 하나하나 기업 분석 필요 이것도 내가 이거 PPT 만들다가 삭제 안 했네. 이거 하나하나 때 만든 건데. 이거 무시하세요. 오른쪽 건. 제 아래에 있는 거. 무시하고. 자, 이 경험으로, 이 국지석 경험으로 더 많은 금융 소외계층에게 이 상생 보람을 느끼고 싶다. 금융을 통해서 혜택을 드림으로써. 그래서 은행원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행원이 된 목표를 일단 서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왜 기업은행이어야 되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국내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재무구조가 열악해 지금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러이러해서 중소기업 금융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제시하면서 중소기업 은행의 역할과 목적을 알고 있다는 걸 어필함과 동시에 이렇기 때문에 나는 중소기업 은행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고 정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1번 문항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던 경험을 제시한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중소기업 은행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중소기업 은행은 이러이러한 강점을 갖고 있으니 나는 중소기업 은행에 합류해서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걸 제시해 주시는 게 핵심이고 중요한 건 아마 대부분의 이 자소서는 대부분의 지원자들, 기업은행 지원자들은 이런 구조로 작성을 할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다른 시중은행이다. 뭐 예를 들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이었다. 그러면 이 구조를 쓰시라고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쓰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약간 이 상황이 달라요. 기업은행은 애초에 적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타겟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리고 저도 좀 이 기업은행 지원해서 이제 필기 합격하고 면접도 봤는데 면접 못 봤다. 그 삼성증권이랑 동일한 나라에 겹쳐가지고 면접 안 갔는데 그래서 삼성증권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때 저도 그거 썼어요. 금융위원회 기자단 활동하면서 이 전통시장 방문해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체감했다. 이런 내용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1번의 이 지원 동기의 답은 명확해요. 앞으로 영원히 바뀌지 않을 소재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필요성 체감했다. 그 계기로 나는 중소기업 은행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그냥 제시해 주셔도 돼요. 왜냐? 그게 모범 답변이고 그렇게 해도 경쟁력이 필요 없어요. 지금 서류 단계에서. 그렇죠? 이게 무슨 서류 평가에서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서류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합격률이 70%에 달하는데 굳이 차별화된 소재를 적을 필요는 없다. 여기서. 다만 적을수록 좋긴 하겠지. 왜냐면 면접 가서 조금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서류 합격만 목적이다. 그러면 이 정도로만 작성해 주셔도 돼요. 근데 주의할 시점은 아까 보셨죠? 표절 이슈 있으면 서류 탈락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쓰지 말고 이런 구조와 내용을 차용하시되 약간 소재는 다른 걸로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그 기업은행 선택한 이유 이거 하실 때 보통 하실 수 있는 이거는 그 소재는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MS 1이다. 시장 점유율 1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조금 과거 데이터긴 한데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IBK 기업은행이 가장 많다. 압도적인 차이가 지금 있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은행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는 마당에 이 시중은행들은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느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이 자금 지원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은행은 이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사명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이럴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대출 잔액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좋겠지. 자금 지원 받으니까.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 사명을 지키느라 사명을 다하느라 이 금융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왼쪽 아래 님이 하락하고 고정이나 여신 비율이 오르는 게 이거와 맞물린 결과예요. 이거 그냥 무리하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이 대출 취약 차주한테도 자금 지원을 해주니까 저렇게 건전성이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원히 안고 있는 숙제다. 기업은행 입장에선.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면 좋겠죠. 면접에서. 물어볼 거야, 아마. 기업은행의 이 문제점 혹은 이 약점이 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이번 문항 보겠습니다. 조직 적합성이고요. 팀워크 경험. 그때 팀 활동할 때 이 어떤 성과를 도출했고 그때 팀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당신은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인가요? 우리 그 기업은행은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은행은 팀 단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조직 적합성, 그러니까 협업 역량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항을 낸 이유는 당신이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팀워크 발휘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경험, 그 과정 중에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떻게 기여했나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 좋은 결과를 내셨다고 했는데 그 경험으로 어떤 성과가 도출됐나요? 그 다음에 그 경험으로 그러면 팀워크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나요? 또는 어떤 걸 배우셨나요? 그리고 그 느꼈던 바, 교훈, 배훈점 이런 걸 활용해서 IBK 기업은행에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임하실지 각오나 포부 한마디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시 살펴보면 역지사지와 솔선수범으로 얻어낸 공모전 우수상, 베스트 에피소드 공모전 수상 경험. 이거는 뭐 공모전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다 같이 동아리 활동도 되고 뭐팀 프로젝트 학교에서 하는 것도 되고 하니까 이 베스트 에피소드 요거는 하나은행 그 자소서 영상 가이드 할 때 만든 건데 제가 이거 급하게 만드느라고 뺄 거를 못 뺐어요. 죄송해요. 아무튼 저 베스트 에피소드는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보겠습니다. 팀원 간 갈등 발생한 상황에서 역지사지와 솔선수범 자세를 통해서 공모전 우수한 수상 경험이 있다. 자, 여기서 어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나는 역지사지의 자세와 솔선수범이 팀워크 성과의 배경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역지사지의 자세와 솔선수범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어필을 한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당시 팀원과 공정무역 동영상 공모전에 참가했다. 자,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팀원과 의견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팀원은 영상 제작 경험이 없었는데 영상 제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상 제작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팀원들이. 그래서 아니 지금 바쁘기도 한데 언제 그 영상 제작하는 거 배우고 있냐, 외주 맡기자, 이렇게 팀원이 의견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외주로 하면 우리들의 노력이 담긴 진정성 있는 컨텐츠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팀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먼저 팀원의 바쁜 상황에 공감하면서 대화부터 했다. 그 다음에 자, 영상 제작이 어려우면 제가 하겠다고 했다. 솔선수범이죠. 제가 솔선수범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구체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직접 유튜브를 보면서 영상 제작하는 법 배웠고 이거를 팀원들한테 알려줬다. 그 결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건 성과죠, 이제 결과.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다. 이거는 이제 느낀 점과 배운 점, 교훈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자, 기업은행에서도 협업하는 과정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과거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역지사지의 마음과 공감을 먼저 실행하겠다. 이를 통해서 동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기업은행 조직 문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부분에 입행 후에 각오나 포부 또는 활용 방안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3번 문항이에요. 자, 본인의 단점은 뭐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나요? 이 문항이고 이 문항의 의도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원자님의 단점을 알고 싶은데 그 단점은 주의하셔야 될 게 행원으로서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불친절함을 단점으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뽑겠지. 그치? 행원은 사람 상대해야 되는데 이 불친절한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는 은행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번. 행원으로서 치명적이지 않은 본인의 단점은 뭔가요? 그리고 그 단점으로 인해서 과거에 부정적인 상황을 겪어보신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 경험을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단점 경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까지도 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는 그 단점이 보완이 됐나요? 만약에 보완이 됐다면 IBK 기업은행에서 어떻게 활용하실지를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보완이 안 됐다면 IBK 기업은행에서 입행한 다음에 어떻게 보완하실지 그 계획까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예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농협은행 자소서고요. 합격자 자소서고요. 보겠습니다. 제가 첨삭한 거예요. 다. 사소한 걱정을 크로스 체크로 해결하다. 자,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좋은 자소서는 이렇게 제목만 봐도 전체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전체 내용을 유추할 수 없다 제목으로, 그러면 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목 다음에 핵심 메시지를 배치해 주시는 게 좋다. 하셔야 된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자, 세심한 성격 탓에 사소한 걱정이 많다. 자, 치명적인 장점이 아니죠, 행원으로서. 오히려 행원으로서 세심한 성격은 이거는 좋은 거예요. 꼼꼼한 숫자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사실상 이 장점을 단점처럼 포장해서 적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이런 스킬이 있으면 좋습니다.
세심한 성격, 이거는 단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장점이잖아요, 사실 행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스킬을 발휘할수록 좋다. 근데 너무 대놓고 이 장점만 적어놓으면, 너무 대놓고 장점인 걸 단점으로 적어놓으면 역효과가 날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다시 보겠습니다. 세심한 성격 탓에 사소한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제시했고요. 단점은 세심한 성격에 사소한 걱정이 많다는 게 단점이에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처음 발트할 때 사소한 걱정으로 업무가 지연된 적 있었다. 자, 단점으로 인해서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보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과도한 걱정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일 처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노트에 적어놓고 뭐 더블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하는 습관을 들였다. 이를 통해서 재차 확인할 필요가 이제 없어졌고, 동료도 기억할 수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실수가 확 줄었다. 자, 단점에 대한 보완 과정이죠.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입행 후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구나. 내가 고객님 주문을 잘 받은 게 맞는지, 요청사항 놓치가 없는지, 이런 고민을 자주 한다. 하지만 입행 후에 이런 고민이 생긴다면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동료나 선후배들에게 고민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왜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내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유. 자, 이런 거는 GPT가 못 쓴단 말이야. 이런 문장을 GPT가 쓸 수 있겠나?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건 사람이 적은 문장이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저는 참고로 첨삭할 때 절대 GPT나 제미나이를 쓰지 않아요. 참고용으로 소재를 차용할 때 쓸 수는 있어도 그 문장을 그대로 따라 쓰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초록색 마지막 문장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딱 읽었을 때, 야,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지. GPT가 이런 조금 깊은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나? GPT가?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아직은 부족해요. 부족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 문장 하나로만 쓸 수는 있겠지, GPT가. 근데 지금 앞에서부터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마지막에 저렇게 감동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문장을 쓸 수 있는 거는 아직 안 될 거고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GPT는. 그래서 이게 첨삭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고요. 아무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입행 후에 이 적용 방안, 단점을 보완했다면 어떻게 보완할 건지, IPK 기업원에서 어떻게 보완할 건지, 단점이 보완이 안 됐다면, 그리고 만약에 보완이 됐다면, 그러면 지금 상태로 IPK 기업원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로 이 적용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4번 문항이 나왔네요. 4번 문항은 직무적합성 문항이고요. 핵심 경쟁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항이에요. 제가 항상 다른 영상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채용의 본질은 뭐다? 내가 행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 역량이 나만 갖추고 있는 역량이다. 그러니까 이 군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남들과 비슷하면 본인을 채용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어필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묻고 있는 게 4번이에요. 그래서 행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본인의 최대 경쟁력과 그 경쟁력을 활용해서 성과를 냈던 스토리를 제시해라. 아시겠죠? 자, 행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이 뭐냐? 여기서 어필하면 좋을 만한 키워드가 뭐가 있냐? 자, 고객응대, 전문성, 금융 전문성이죠. 영업력, 윤리준법 정신.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행원으로서 필요한 대표적인 역량 키워드 4가지예요. 그래서 이 4가지를 활용해서 4가지 중에 본인이 그 역량을 활용해서 과거에 성과를 냈던 경험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다시 문항 의도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문항은, 자, 이제 제가 출제자예요. 이렇습니다. 이 문항, 4번 문항은 가장 중요한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작성해 주세요, 이제부터.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일반적인 지원자들과는 조금 다른 유니크한 지원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비슷비슷한 사람을 뽑고 싶겠냐고요. 안 뽑아요. 우리는 이 특별한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왜? 그게 우리한테 유리하니까요. 왜 당신이 다른 사람과 비슷한데 당신을 채용해야 돼요?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합격하려면 그 이유를 저희한테 입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증하려면 이제부터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행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이 본인이 있나요? 그러면 그 역량이 뭐고 그 역량이 갖춰져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량을 발휘해서 과거에 성과를 도출했던 경험을 제시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역량을 그 에피소드에 제시한 다음에 그 역량을 IBK 기업은행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기여를 하실지까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합격자 에이스 보면 알잘딱깔센 장인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알잘딱깔센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지만 약간 지금 요즘 안 쓰죠 거의. 이거 작년에 합격한 자소서인데 이제는 안 쓸 거예요 나도 이거. 근데 약간 아재 같아서 요즘 이런 거 뭐라고 하나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실래요? 요즘에 알잘딱깔센을 좀 다른 말로 뭐 센스 있게 좀 세련되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특유의 친화력과 섬세한 세심한 관찰력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왜 이거 아까 한 거 같지? 잠깐만요. 내가 싫어하는 영상에서 했나? 세심한 이 같은 지원자의 자소서를 다른 문항에 쓴 거예요 이거. NH농협은행.
특유의 친화력과 세심한 관찰력, 요거를 이제 핵심 경쟁력으로, 여기서는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를 했고요. 조금 전에 단점에서는 이거를 반대로 세심함을 단점으로 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소재로 이 문항마다 적재적소에 원하는 키워드로, 원하는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바꿔드립니다. 첨삭을 할 때. 자, 여기서는 장점이자 경쟁력으로 활용을 했고요. 은행 서포터들 근무할 때 고객 니즈 먼저 파악하고 빠르게 문제 해결해 드린 고자 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TM 뭐 고지서 들고 계시면 센스 있게 알아서 옆으로 다가가서 ATM 기계 사용법 안내했고요. 현금 들고 계신 분 있으면 입출금 신청서 필요하니까 미리 작성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서류 갖다 드렸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에피소드가 제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할 때도 이제 에피소드가 추가됩니다. 고객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뭐 세제 묻힌 고객이 있으면 먼저 갖다 주고 했다. 이런 게 다 필요한 회원에게도 필요한 역량이죠. 센스 있게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해드리는 역량. 이런 센스가 이 사람 상대하는 이 직업에서는 필요합니다. 모기다, 모기. 부월에 모기 많다는데 진짜 있네, 모기가. 아무튼 저 잡아야 되는데. 하지만 이 영상 다 끝내고 잡을게요. 왜냐? 여러분들 도와드려야 되니까. 자,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고 세심하게 관찰하며 니즈 충족시켰다. 그래서 이게 결과죠. 이렇게 행동한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입행후 적용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농협은행 고객 특성상 고령층 고객이 많다. 따라서 고령층 고객을 응대하려면 센스가 필요하다. 세심한 관찰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가진 세심함과 이 센스와 친화력을 고령층 고객, 농협은행 주 고객층인 고령층 고객을 응대할 때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핵심 경쟁력을 마무리로 입행후 적용 방안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예시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고요. 이것도 합격한 자소서고. PB의 본질은 결국 영업에 있다 생각한다. 자, 핵심, 이거 첨삭할 때 이 문항에서 뽑아내고자 하는 키워드는 행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 중에 영업력으로 제가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타 증권사 PB 인턴십, 이 친구는 증권사 인턴을 했었는데, 인턴십 수행할 때 사무실 내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고객과 적극적으로 만남을 했다. 그래서 제목 보시면 값진 4명의 고객 성과가 인턴으로서 4명의 고객을 유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고 싶은 핵심 경쟁력은 영업력이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당시에 영업점 인근에 주민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서 인터뷰 진행했고 자산관리 니즈를 파악하는 시도를 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부유층이 많았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사로 소통을 했다. 특히 상속 증여, 절세, 투자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교류하는 과정, 홍보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았고 그 결과 4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 영업력을 발휘해서 이뤄낸 성과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PB로서 적극적인 세미나 참여,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객 유치와 자산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끌 자신이 있다. 자, 이거는 입사 후에 적용 방안과 각오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약간 밋밋한 부분이 있죠. 뭐냐? 자, 여기서는 큰 이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했잖아요. PB로서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하고 자산 관리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치? 여기서는 차별성을 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네. 이 뒤에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 자, 여기서 문항은 원래 이 액션 플랜까지 제시를 하면 더 모범적인 자소서였지만 분량상 600자밖에 안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어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는 안 했는데 만약에 이 뒤에 액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더 구체성이 들어간 멘트가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올린 신한은행 자소서 가이드 영상에 이거 뒤에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제시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그거예요. 멤버십 선공개로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신한은행 이거 아마 기업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은 신한은행도 지원하실 텐데 멤버십 가입해서 이 선공개 영상 보세요. 자, 그래서 기업은행 자소서의 핵심은 결국엔 이 IBK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알고 있냐, 즉 설립 목적과 존재 의의를 제대로 알고 있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은 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흥을 목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다. 라는 걸 명확히 인지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 때도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 요청하셨던 몇몇 분들이 요청하셨던 기업은행 자소서 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자, 혹시나 기업은행 자소서 첨삭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고 지금 오늘 9월 10일인데 오늘 신한은행 시험 시작했죠. 그래서 신한은행 이 첨삭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고요. 이 댓글로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멤버십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얼마 전에 하나은행이 선공개로 했다가 지금 공개로 전환한 상태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신한은행은 선공개 영상으로 올라가 있을 거고요. 자소서 가이드가. 앞으로 면접 대비 영상도 계속 멤버십 분들 먼저 보실 수 있게, 먼저 준비하실 수 있게 선공개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가입하셔서 일반 펜으로만 가입하셔도, 참고로 그 일반 펜이랑 형 광펜이 있는데, 형의 광펜이 있는데 일반 펜으로만 하셔도 선공개 영상을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돈 2,990원에 가입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들 있다면 지금 가입해 주시고요. 자, 이거 다음에 아마
면접 대비 영상 이제 슬슬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뷰 어떻게 잡아가고, PT 세일즈, 그 다음 토론 면접 각각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모범 답변을 제시해야 되는지 가이드 영상 올릴 테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두시면 선공개 영상으로 미리 보실 수 있고요. 자, 조만간 곧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금융권 취준생 분들 원하는 기업 들어가셔서 억대 연봉 받아가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